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산 깊은 곳에 있는 외딴 오두막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심령 스팟으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오두막에서 한밤중까지 머물면서 친구들끼리 담력 시험을 하자는 것이었죠. 오두막에 도착한 지수와 친구들은 이미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되고 낡았으며 문은 삐걱거리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가 지면 어두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혈기와 호기심에 가득한 그들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숲속은 훤히 어두워졌습니다. 지수와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오두막의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족이 산속 어디엔가 묻혀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후 이곳을 찾은 몇몇 사람들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담력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선 것은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손전등을 들고 2층의 빈 방 하나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거실에서 그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지수와 친구들은 그를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층은 조용했고 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이 꺼지고 오두막은 더욱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지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핸드폰에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불빛에 의지해 하나씩 방을 확인했지만 민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하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흐릿한 붉은색으로 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가지 말아라는 짧고 소름 끼치는 메시지였습니다. 벽의 낡은 벽지에 쓰인 그 글씨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수는 묘하게도 그것이 방금 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찰나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잠겼습니다. 밖에는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창문을 열어보려고 쿵쿵 쳤지만 유리창은 이상하게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텔레비전이 혼자 켜지면서 하얀 눈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화면에서는 갑자기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형체, 마치 사람의 모습이 전신의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외쳤습니다. 아까부터 여기에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 그의 말을 듣고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명히 민호가 사라지기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등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흩어진 친구들 중 지수는 홀로 수상한 소리가 들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싱크대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는 잠겨 있었고 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싱크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지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차고 있던 팔찌였습니다. 지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부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친구들이 모인 거실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사라지고 텅 빈 오두막에 혼자 남은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문이 쿵쿵 울리며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거실에 걸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나무 마루 위로 무티 흘러내리는 검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누구도 그 일을 알지 못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은땀이 오르는 속에서 그 형체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지수는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탈출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사라졌던 친구들은 모두 오두막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막을 조사하던 중 발견된 나가지 말아라는 글씨는 마치 오랫동안 존재해온 듯 벽에 박제된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친구들은 그 밤 이후 다시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서로 간에 말 없는 약속처럼 영원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숲속 그 외딴 오두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곳을 찾는 이들이 있다금씩 있곤 했죠. 그리고 그들도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후로도 오두막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았고 뜨거운 여름밤 용기 있는 자들만이 그곳에 가보길 두려워하며 방문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그 오두막을 방문한다면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홀로 남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곳엔 무언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객이 드문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다.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에 대한 소문은 각종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몇 년 전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 와 그 집에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삶을 꿈꾸며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변해갔다. 겁에 질린 아내는 남편을 깨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피곤해서 꿈을 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심지어 낮에도 환청처럼 들렸다고 아내는 주장했다. 그녀는 점차 불안과 두려움에 잠식되어 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집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라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아내는 혼자 그 집에 남겨졌다. 그날 밤 소리는 한층 강렬하게 그녀 주위를 휘감았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아내는 손전등을 들고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지하실로 가는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소리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닌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녀는 서서히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오래된 짐들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녀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한쪽 구석, 오래된 책장 너머로부터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나왔다. 그녀는 책장을 옮기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다음 날 남편이 돌아온 뒤 그녀는 그와 함께 다시 그곳으로 내려갔다. 둘이 힘을 모아 책장을 치웠을 때 그들은 벽에 숨겨진 낡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엔 어둡고 오래된 비밀의 방이 있었다. 방 안에서 둘은 이 마을과 그 집의 어두운 역사를 알게 되었다. 오래전 누군가 그 방에 갇혀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그의 혼은 그 방에 남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부부는 그 영혼을 달래 주기 위해 그 방을 정리하고 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렀다.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였지만 사실 그 집에 얽힌 비극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년 같은 날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서 그들은 과거의 시간을 건너 그 지하실에 갇힌 존재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 꿈은 그들이 그 집을 떠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떠나면서 남긴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다시 한번 그 집에 대한 두려움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마을 초입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방금 막 이사 온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우연히도 그녀가 구입한 집은 바로 그 오래된 저택이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방학 동안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종종 머물렀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 끝자락 오래된 폐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잊혀진 집이라고 불렀고 밤이 되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늘 그렇듯 아이들에게 그곳은 하나의 모험 장소였다. 어느 날 친구들과 나는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한 여름밤 손전등과 몇 가지 간식거리를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은 외관부터 음산했다.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문은 오래된 쇠붙이처럼 삐걱거렸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굉장히 어두워 손전등의 빛에만 의지해야 했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벽에는 시간이 남긴 흔적들이 선명히 보였다. 우리는 먼저 1층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던 중 어디선가 살랑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집 안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우리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 섰다. 계단을 올라가자 소리는 점점 명확한 형체를 갖추어 갔다. 마치 누군가 부엌에서 그릇을 옮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 여기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때였다. 갑자기 계단 아래에서 커다란 쿵 소리가 났다. 놀란 우리는 서둘러 손전등을 계단 아래로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다. 공포가 밀려와 등줄기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자. 친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집을 빠져나오려던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당황한 우리는 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잡고 있는 것처럼 순간 집 주위로 냉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브는 우리를 가둔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강한 본능을 느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치기 시작했다. 몇 번을 반복한 끝에 결국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열린 문 너머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집을 빠져나와서야 밖에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밖은 여전히 밤이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했다. 친구들은 전부 겁에 질려 있었고 나는 우리가 집 안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에게 했고 그 집은 우리가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누구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밤에 그 집에서 느꼈던 공포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잊혀진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 담지 않는 금기 장소로 남아있다.